안녕하세요, 한창원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혼 소송 중 별거 배우자 집에 집 침입이 가능할까 입니다. 제가 이혼 소송 하면서 배우자들이, 상대 배우자가 저희 의뢰인을 괴롭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저희 의뢰인께서 저한테 또 물어보죠. 우리 남편이 또 혹은 우리 아내가 전화해가지고 이혼소송 전 상황처럼 나를 막 휘두르려고 한다, 우리 집에 들어오려고 한다, 어떻게 하려고 한다, 이런 사례가 굉장히 사실은 많거든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거의 18번처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이제 이혼소송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미 이제 혼인 파탄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남편이라고 치면요, 상대 배우자가 남편이라고 치면 지나가는 아저씨가 의뢰인 집에 들어가겠다면 의뢰인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물어보면 의뢰인께서 뭐라 말해요? 미쳤어요, 경찰에 신고하죠. 통일하다. 그렇게 하시면 된다. 지나가는 여자가 우리 집에 들어오겠다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해야 돼요. 경찰에 신고하면 돼요. 경찰에 신고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휘둘리실 필요도 없고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 보통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간혹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우리 집에 들어오겠다고 이제 시도를 하는 케이스가 제법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래도 우리 집에 들어와서 어떤 자기가 물건을 찾아가야겠다. 그러니까 뭐 사전 처분을 신청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간접적인 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든 방법을 강구하려고 하지, 정말로 무식하게 문을 따고 들어오겠다, 이런 경우는 조금 사실은 드뭅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했던 사건에서 일반인도 아니고 상대 변호사님이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변호사님 대법원 판례 바뀐 거 그것도 모르냐면서, 나 문 열고 우리 자기 의뢰인이 남자분이었거든요. 저희 의뢰인 여자 의뢰인인데 지금 이혼 소송 중이고 상당히 별거가 진행이 돼서 있는데 우리 집 문을 열고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부득이 주거 침입죄로 고소할 수밖에 없겠다. 자신 있냐? 자기들 자신 있대. 그러면서 저한테 들이민 판례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대법원 2020도 6085 판결입니다. 이 실제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면 이 대법원 판례 사례입니다. 이 결론적으로 이 대법원 판례 사례에서는 주거 침입죄가 성립이 안 됩니다 라고 결론이 난 사례예요. 그런데 실제 이 대법원 판례 사례의 사실관계를 한번 볼까요? 보면은, 자, 2018년 4월 9일에 부부 중에 한쪽이죠, A가 일부 짐을 들고 집을 나갔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2018년 4월 13일에 그 나갔던 이 남편이라고 표현할게요. 남편이 A가 다시 집에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다시 4월 9일에 집을 나갔지만 집에 있던 B가 비밀번호 변경을 안 했어요. 아시겠죠? 이혼 소송이 그 사이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그 상태에서 다시 A가 기존에 부부가 살던 집이니까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온 거죠. 4월 13일에 한번 들어왔어. 들어왔다가 짐을 가지고 나갔는지 어쨌는지 이제 다시 집을 나가니까, A가 다시 나가고 나니까 B가 비밀번호를 이제 변경을 그때 이후에 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했어요. 그러니까 A가 뭐라고 해요? 나는 완전히 집에서, 부부가 살던 집에서 완전히 나간 게 아닌데 왜 네 맘대로 비밀번호를 바꾸냐, 비밀번호 다시 알려달라고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B는 기분이 나쁘니까 안 알려줬지. 그러니까 A는 못 들어오잖아요. 못 들어오니까 자기 이제 A 가족을 데리고 대동해가지고 한 두세 명이서, 이혼 소송이 시작되기 전입니다. 2018년 5월 19일에 현관문을 강제로 열어버리고 잠금장치를 강제로 열어버리고 진입을 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B가
공동 주거 침입, A 가족하고 같이 들어왔으니까 공동 주거 침입 및 이 현관문 잠금 장치를 손괴했을 거 아니에요. 그 손괴죄로 고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폭처법에 의거해 가지고 공동 주거 침입 및 공동 재물 손괴로 기소가 되고 재판이 됐던 사례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성립이 될 만했는데 이 주거 침입하고 재물 손괴가 대법원에서 이례적으로 판결을 내면서 공동 주거 침입도 성립이 안 된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린 사례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 주거 침입 성립이 안 됐다. 그럼 이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이혼 소송 중 별거 배우자 집에 침입이 가능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혼 소송 일단은 중이 아니죠. 이혼 소송이라는 건 어때요? 이혼 소송이 보통 우리가 재산 분할이라든지 모든 이혼 혼인 관계 최종 파탄된 시점을 정하는 거는 기준 시점이 대부분 보면은 이혼 소송이 제기된 시점으로 보통 정하거든요. 특별하게 그 전에 별거 기간이 있다거나 특별한 시점이 있으면 그 앞으로 당길 수도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혼인 파탄 시점이 곧 이혼 소송 시작 시점이 되거든요. 그 이유는 뭐예요? 부부가 한번 싸워서 누가 내 기분 나빠하고 집을 나갔어. 그럼 그 날짜로부터 부부가 그냥 바로 깨진 걸로 볼 수가 있는지가 애매하잖아요. 그죠? 애매하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이혼에 도장 찍혔을 시점으로 보기에는 그건 너무 늦은 거고, 계속 분쟁이 있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제일 확실하게 날짜가 명확하게 잡히는 거는 이혼 소송 시작 시점이거든. 그래서 재산 분할을 정할 때도 이혼 소송 시작 시점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고, 예외적으로 특별한 앞당긴 시점을 주장할 수가 있다. 그래서 혼인 파탄 시점 이후에는 내가 바람을 피워도 원래 원칙적인 판례에 따르면은 부정행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게 이론적 판례적 관점에서 맞는 이야기지만, 그 혼인 파탄 시점이라는 게 명확하게 부부가 도장이 안 찍혔기 때문에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건에서 보면은 이혼 소송이 시작이 안 되고 보면은 A가 지름을 들고 나갔잖아. 그러면 혼인 파탄 시점 아니야? 이래 생각할 수는 있지만, 다시 그 B는 비밀번호도 안 바꾸고 있었고 다시 집에 들어가고 나가고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2018년 4월 9일 일자로 완전히 남남이 됐고 완전히 별거 상태가 됐고 완전히 이 A의 주거가 더 이상 이 공동의 집에 형성되지 않는 걸로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는 일부 짐을 들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이 과정에서 동의를 받은 게 아니고 A가 나 다시는 안 들어올 테니까 너 비밀번호 바꿔 해서 바꾼 게 아니고, A는 좀 B랑 같이 있으려니까 기분이 나빠서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B도 왔다 갔다 거리니까 기분 나쁘다고 자기가 일방적으로 비밀번호를 바꾼 거기 때문에, B가 비밀번호를 바꾼 시점으로부터 이제 A의 이 집에 대한 그 주거가 차단됐다라고 단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A는 계속 점유를 왔다 갔다 거리면서 아직 부부가 도장이 찍힌 것도 아니고 심지어 이혼 소송이 시작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대법원 판례 사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A의 주거가 현재 이 집에 남아있다라고 보고, 그죠? 그러면 이 집은 비밀번호를 바꾼 시점에서 비단독 점유의 비단독 주거지가 아니고 여전히 A, B의 주거가 남아있다고 봐줬기 때문에 이혼 소송 전에 강제로 진입한 거에 대해서 죄를 묻지 않겠다, 주거 침입으로 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소송 중인 사례에서는 이미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게 몇 개월이 된 상태였고, 이미 그러면 이혼 소송 전에 이미 별거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던 상태였고, 별거가 된 직후부터 저희 의뢰인은 비밀번호 다 바꾸고 단독 점유를 하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그죠? 단지 A가 이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재산 분할 분쟁이 있다는 이유로 내가 뚫고 들어가겠다, 잠금 장치를 깨부수고 나는 진입을 하겠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이렇게 진입을 했다면 당연히 손괴죄미 주거침입죄로 형사고소를 할 사안인데 저희 의뢰인 여자분이잖아요. 뭐 진입을 안 하도록 막는 게 우선이지 뭐 진입한 다음에 경찰에 신고한다고 뭐 해결이 뭐 될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서면을 내 가지고 이 대법원 판례는 아주 예외적으로 그죠? 이런 사안에서 무죄를 판단했을 뿐이지 지금 우리 사례에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확률이 제가 볼 때는 95% 이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법원 판례를 믿고 주거침입을 감행하시겠다면 자신 있으면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 처음에 그쪽 상대방 변호사님이 막 저보고 이 대법원 판례도 모르냐, 당연히 들어갈 수 있게 대법원에서 바뀌었다, 저한테 이렇게 주장을 하시다가 결론은 뭐예요? 못 들어왔거든. 자신 있으면 들어오시면 되는데 결국엔 못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 그렇거든요. 지금 주거가 본인은 다 빠져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제가 이 대법원 판례를 곡해서 해석한 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혼 소송 해가지고 이제 서로 남남이 되는 과정을 A와 B가 밟고 있는데 A가 기분이 나쁘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 집에 뭐 짐을 하나 놔두고 왔다고 해가지고 B 혼자 살고 있는 집에다가 뭐 이 집 명의가 누구 명의든 간에 그죠? B 혼자 살고 있는 집에다가 내 마음대로 들어가겠다. 그게 과연 허용돼서야 되겠느냐? 절대로 안 되겠죠. 특히나 소송 중이면은 별로 서로 간에 A, B 간에 감정도 더 좋지도 않을 거잖아요. 그죠? 이게 허용되면은 정말로 큰 형사 범죄가 이루어질 개연성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대법원 사례에서는 A가 오히려 수세적으로 몰려 있었고 굉장히 중범죄란 말이에요. 공동주거침입 및 공동재물손괴 이런 거는 공동으로 해버리면 특히나 뭐 폭처법 이런 게 적용되기 때문에 특별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A, B가 완전히 이혼 소송도 안 돼 있었고 이 시간적 간극도 짧고 조금 애매한 요인은 있지만 이 정도에서는 형사처벌을 이렇게 시키는 것이 무리가 있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인 것이지 이 대법원 판례가 마치 이혼 소송 중 별거 배우자 집에 마음껏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한 대법원 판례가 절대로 아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에서 이렇게 무죄를 받는 거 이거 1심, 2심, 3심 해가지고 이 A는 괜히 내 기분 나쁘다고 B 집에 한번 들어갔다가 A가 무죄 받았으니까 A가 기분 좋은 사건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 대법원 판례 사례를 보시면은 이 A는 자기 가족들하고 다 몰려가지고 공동 뭐 주거 침입이냐 아니냐 이런 걸로 1심, 2심, 3심 형사재판 다 받아가지고 겨우겨우 죽다가 살아나가지고 대법원에서 겨우 무죄 받은 사례인데 그 실제로 이 A와 비슷한 사례이더라도 내가 나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무죄가 나올 것 같은데 라고 보이더라도 만약에 이 A가 제 의뢰인이라면 뭐 거기 대단한 뭐 금단지가 있는 게 아니면은 들어가지 마시라. 괜히 빌미를 주고 수사받고 재판받고 이래버리면은 누구 손해냐 이렇게 제가 말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부가 이혼 소송을 하실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부부간의 소송이니까 먼저 준비한 쪽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내가 집을 나오든 상대방이 집을 나가든 내가 미리 변호사 코치를 받아서 좀 전략적으로 할 거 다 해놓고 준비를 다 마친 다음에 집을 나와버리면 다시 들어가겠다 말겠다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듯이 이혼 소송 중에 괜히 소송에서 뭐가 자기가 잘 안 풀리고 기분이 나쁘니까 너 있는 집이 뭐 내 명의로 돼 있으니까 뭐 공동 명의로 돼 있으니까 내 들어가겠다 말겠다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집 명의가 누구 거냐도 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전세를 살아요. 예를 들어서요. 전세를 사는데 집주인이 자기 소유라고 해가지고 내 전셋집에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들어오면 주거침입죄 성립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내가 월세를 살든 전세를 산다고 해가지고 그 집 소유자가 우리 집에 마음대로 들어올 수 없잖아요. 내가 전세 계약을 한 이상, 월세 계약을 한 이상 그 주거의 주체는 저지, 임차인이지 임대인이 아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 분쟁이 있을 때 부동산 명의가 누구 명의든 간에 실질적으로 B 혼자 사는 주거가 형성이 됐다면 상대방인 A는 침입을 할 수가 없어야 됩니다. 이렇게 예외적으로 구사일생한 사례를 보고 절대로 이혼 소송 설령 전이더라도 그죠? 웬만해서는 진입 시도를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 및 주거 침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